오늘 저는 당신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식단도 신경 쓰고 또래보다 훨씬 젊다는 말도 자주 들으시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바로 그 자신감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이호선 박사는 고령의학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녀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은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절대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70세에서 75세 사이 단 5해 동안 조용히 찾아오는 5가지 절벽에 관한 것입니다. 이호선 박사가 이름 붙인 이른바 75세 절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 관계, 역할,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그 절벽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절벽입니다. 바로 몸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 프레일의 가속입니다. 최준혁 씨는 올해 70생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영업팀 전체를 진두지휘하던 사람이었고 은퇴 이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진짜 관리를 잘하신다고. 그 말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아침 주방 선반에서 잼병을 꺼내 뚜껑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고 결국 그는 아내에게 이것 좀 열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최준혁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잼병 하나 때문에 눈물이요? 그런데 그건 잼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호선 박사는 이것을 프레일의 첫 신호라고 말합니다. 프레일이란 건강한 상태와 돌봄이 필요한 상태 사이에 놓인 매우 불안정한 경계입니다. 70세를 넘어서면 근육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감소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 무방비 상태의 당신 앞에 불쑥 나타납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던 동네 마트까지의 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지만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느낌이 바로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한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줄어든 근육은 넘어질 위험을 높이며 넘어질 것이 두려우면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악순환은 아무도 끊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끊어내야 합니다. 이호선 박사가 권하는 방법은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으로 바닥에 놓인 수건을 끌어당겨 보십시오. 딱 30초입니다.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발바닥으로 땅을 단단히 딛는 힘을 되살려주고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자신의 발로 끝까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 그것이 70대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절벽입니다. 역할을 잃는 순간 사회적 소멸입니다. 강민철 씨는 은퇴 전까지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부서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방향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중심이었고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한 지 2해가 지난 어느 날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너무 길어. 그 말이 딸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70세를 넘어 완전히 일에서 손을 떼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은 그냥 종이 한 장이 됩니다. 부장, 과장, 팀장이라는 직함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직함 뒤에 숨어있던 나의 존재 이유가 함께 사라진다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감각. 전화가 오지 않고 메시지도 없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 공백. 이것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이호선 박사는 이것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고립은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계산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나누는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 색깔 참 잘 어울리세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1시간 동안 혼자 문제집을 풀기보다 단 5분 동안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웃는 것이 훨씬 더 강한 뇌 자극이 됩니다. 직함이 사라진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생존 전략의 시작입니다. 지역 봉사활동도 좋고 취미 모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역할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벽입니다. 주변이 하나씩 사라지는 고통, 친구 관계의 고갈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별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함께 공원을 걷던 친구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매주 만나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하고 나눈 인사가 영원한 작별이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오현숙 씨는 올해 75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전화를 하면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들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 반복되는 상실의 경험이 70대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만드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줄어들면서 나를 둘러싸던 세계 자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호선 박사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답은 새로운 절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깊고 무거운 관계를 맺으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지치게 됩니다. 대신 더 넓고 느슨한 연결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짧게 한마디 건네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 공원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고 가벼운 연결을 최소 3개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고립을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동네 카페에 자주 들러 얼굴을 익히는 것도 좋고 아침 체조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으며 도서관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 내가 이 사회 안에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그 작은 감각.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70대를 지탱하는 힘은 거창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작고 따뜻한 연결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절벽입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함께 무너지는 위험, 돌봄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에서 75세 사이는 단순히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건강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른바 노노간병, 늙은 사람이 늙은 사람을 돌보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윤재현 씨는 72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내를 혼자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났고 어느 겨울 새벽 욕실에서 미끄러져 혼자 허리를 다쳤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채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돌보던 그가 이제는 아내도 자신도 함께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호선 박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무너지면 돌봄을 받던 사람도 함께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해 두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고령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상담창구입니다. 아직 간병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좀 불안하다. 앞으로가 걱정된다. 이 한마디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가족을 저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곁에서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두 사람 모두 안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5번째 절벽입니다. 세상과 끊어지는 가장 조용한 위험, 디지털 고립입니다. 나현자 씨는 76입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작은 불편이었지만 그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행정서비스 신청도, 병원 예약도, 복지 혜택 정보도, 심지어 가족과의 소통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전 전화기면 충분해. 스마트폰은 너무 어렵고 괜히 건드리기가 싫어. 그 작은 거부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장벽이 당신을 사회의 흐름 바깥으로 조용히 밀어냅니다. 이호선 박사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을수록 응급 상황 대응 속도가 느려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익히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딱 2가지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 그리고 하나는 말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누르는 것이 불편하다면 스마트폰에 대고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공원을 한 바퀴 걸었다고, 길가에 핀 꽃이 참 예쁘다고. 그 말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자녀에게 보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고립에서 끌어내고 가족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당신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그 작은 기기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당신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75세 절벽을 만들어내는 5가지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프레일의 가속, 사회적 소멸, 친구관계의 고갈, 돌봄의 한계, 그리고 디지털 고립. 이 5가지는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딱 30초 발가락으로 수건을 끌어당기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상대가 전문가든 이웃이든 어린 손주든 상관없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이라도 혼자 안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꺼내놓는 용기, 그 작은 한마디가 고립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로 나가보십시오. 처음 들어가는 동네 식당도 좋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공원 길도 좋습니다. 낯선 풍경과 새로운 자극은 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감각을 다시 깨어나게 합니다. 70세에서 75세라는 시기는 분명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호선 박사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며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이 시기를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버티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이며 작은 연결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75세를 넘어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작고 따뜻한 연결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걸음 움직여 보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당신다운 미소로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